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촬영이 왕자의 게임 마지막 낭독이죠. 전 왕자의 게임을 드라마로 먼저 접했는데 소설은 드라마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낭독도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선사 에다드 스타크는 해가 뜨기 전에 떠났고 모르데인 성사는 아침을 먹으면서 산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왕이 부르셨답니다. 또 사냥이겠지요. 이 지역에는 아직 야생 들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들소는 본 적이 없어요. 산사는 탁자 아래로 레이디에게 베이컨 조각을 먹이며 말했다. 다이어 울프는 왕비처럼 우아하게 베이컨을 받아 먹었다. 모르데인 성사는 못마땅하게 코를 벌름거렸다. 귀부인은 식탁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법입니다. 성사는 벌집을 또 한 조각 떼어 빵 위로 벌꿀을 떨어뜨렸다. 레이디는 개가 아니라 다이어 울프예요. 레이디가 거칠거칠한 혀로 손가락을 핥는 가운데 산사는 틀린 점을 지적했다. 어쨌든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한다면 데리고 다닐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사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산사는 착한 아가씨이지만 단언하는데 그 짐승 문제에 있어서는 아리아 못지않게 제멋대로 해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데 아리아는 이 아침에 어디 있나요? 배고프지 않대요. 산사는 아마 동생이 몇 시간 전에 부엌에 몰래 내려가서 요리사 조수라도 꿰어 아침을 먹었을 줄 알면서 그렇게 말했다. 오늘은 잘 차려입으라고 일깨워주도록 하세요. 회색 벨벳이 좋겠군요. 우리 모두 초대를 받아 왕비님과 미르셀라 공주님과 함께 왕가의 이동저택에 오를 테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산사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긴 젓갈색 머리는 빛이 날 때까지 빗었고 제일 좋은 푸른 비단 옷을 골랐다. 오늘을 고대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왕비와 함께 마차를 타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데다가 조프리 왕자도 있을지 몰랐다. 산사의 약혼자 말이다. 결혼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상하게 떨렸다. 산사는 아직 조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산사가 꿈꾸는 왕자님의 모습을 모두 갖췄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이 센 데다가 황금 같은 머리카락까지. 산사는 드물게나마 조프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다만 오늘은 아리아가 걱정이었다. 아리아에겐 모든 것을 망치는 재주가 있었다. 아리아는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산사는 자신 없게 말했다. 말은 하겠지만 그 애는 언제나처럼 입을 거예요. 너무 당혹스럽게 입지만 않기를 빌었다. 나가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모르데인 성사는 빵과 꿀을 더 먹었고 산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산사가 여관의 휴게실 밖으로 달려나가자 레이디가 따라붙었다. 밖으로 나간 산사는 사람들이 또 하루 행진을 위해 천막과 가설 건물을 해체하여 마차에 짐을 싣는 와중에 터져나오는 고함과 욕설과 나무바퀴 삐걱대는 소리 한가운데 잠시 서 있었다.
여관은 하얀 돌로 만든 넓은 3층 건물로 산사가 이제껏 본 여관 중에 제일 컸지만 그래도 왕의 일행을 3분의 1도 수용하지 못했다. 일행은 산사의 아버지가 데려온 가솔들과 도중에 합류한 자유기수들을 더하여 400명이 넘는 수로 불어나 있었다. 에다드 스타크는 몸이 쑤시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짜증난 상태로 말을 몰아 레드킵의 우뚝 솟은 청동문을 통과했다. 아직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느긋한 목욕과 구운 새요리와 깃털 침대를 꿈꾸고 있을 때 왕실 집사가 대학사 파이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렸다. 수관이 편할 때 회의에 참석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내일이 편하겠네만. 네드는 말에서 내리면서 매섭게 말했다. 집사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협의회에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수관님. 제기랄, 됐네. 네드는 말했다.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협의회를 거슬러서는 안 될 터였다. 보러 가지. 잠시 좀 흉하지 않은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만 주게. 알아모시겠습니다. 수관탑의 아린공께서 이전에 쓰시던 방을 배정해드렸습니다. 괜찮으실는지요? 그리로 짐을 옮기겠습니다. 고맙네. 네드는 승마용 장갑을 찢듯이 벗어서 허리띠에 끼웠다. 뒤에서 나머지 가솔들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다. 네드는 바이옴풀 집사를 보고 외쳤다. 협의회에서 긴급히 날 필요로 하는 모양이네. 내 딸들의 침실을 찾아주고 조리에게 지키라 이르게. 아리아가 탐험을 나가선 안 돼. 풀은 허리를 굽혀 절였다. 네드는 왕실 집사를 돌아보았다. 내 집마차는 아직도 시내에 뒤처져 있군. 적당한 옷이 필요한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 네드는 뼛속까지 피곤해전 몸에 빌린 옷을 입은 채로 성큼성큼 회의실에 들어섰고 그를 기다리는 소협의회 구성원 4명을 발견했다. 회의실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바닥에는 골프 깔개 대신 미르에 카펫을 깔았고 한쪽 구석에 놓인 여름 군도에서 온 조각 병풍에는 우화 속 100여 가지 짐승이 선명한 색채로 뛰어다녔다. 벽마다 노보스와 코오로와 리스에서 온 테피스트리가 걸렸고 문 양쪽으로 검은 대리석 얼굴에 타는 듯한 석유석 눈동자를 반짝이는 발라리아의 스핑크스 한 쌍이 놓였다. 들어가자마자 협의회원 중에서도 네드가 가장 꺼리는 네시 바라스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스타크 공, 왕의 가도에서 일어난 말썽에 대해 듣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성소를 찾아 조프리 왕자님을 위해 촛불을 켰답니다. 왕자님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바리스는 손은 네드의 소매에 분 자국을 남겼고 무덤의 핑크처럼 불쾌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신들께선 그 기도를 들어주셨소. 네드는 싸늘하지만 정중하게 대답했다. 왕자는 날마다 강해지고 있다오. 그는 네시의 손에서 팔을 빼내고 방을 가로질러 렌리 공이 리틀핑거가 분명한 키 작은 남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병풍 옆으로 갔다. 로버트가 왕좌를 차지했을 때 렌리는 8살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네드가 당황할 정도로 형을 꼭 닮은 남자로 성장했다.
티리온 라니스터는 동트기 전 추위 속에서 치겐이 그의 말을 도살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스타크에게 진 빚을 하나 더 추가했다. 땅딸막한 용병이 가죽 벗기는 칼로 배를 가르자 시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용병은 칼질 한번 낭비하는 법 없이 손을 제게 놀렸다. 피냄새를 맡은 그림자삭들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 전에 빨리 작업을 마쳐야 했다. 오늘 밤엔 아무도 배를 골지 않겠군. 브론이 말했다. 브론은 그림자 같은 사내였다. 뼈밖에 없는 몸에 뼈처럼 단단했고 눈도 검고 머리카락도 검고 수염 자국이 까칠했다. 굶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난 말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내 말이라면 특히나. 티리온이 말했다. 고기는 고기지. 브론이 어깨를 으쓱였다. 도트락인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말고기를 더 좋아한다고. 내가 도트락인으로 보이나? 티리온은 쏘아붙였다. 도트락인이 말을 잡아먹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칼라사르를 뒤쫓아 달리는 들개떼에게 두고 갔다. 도트락인들의 관습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치겐이 시체에서 피투성이 고기 조각을 얇게 썰어내어 들고 살폈다. 맛을 보겠소, 난쟁이? 제이미 형이 내 23번째 명명일에 준 앞말이었어. 티리온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우리 대신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다시 보게 된다면 말이야. 치겐이 누런이를 드러내고 웃더니 날고기를 2번 만에 씹어 삼켰다. 좋은 혈통 맛이 나는데? 양파와 같이 구우면 더 맛있겠지. 브론이 끼어들었다. 티리온은 말없이 절뚝이며 그 자리를 떠났다. 추위가 뼛속 깊이 스몄고 다리는 제대로 걷기 힘들 만큼 아팠다. 죽은 앞말이 운이 좋은지도 몰랐다. 티리온은 앞으로 몇 시간을 또 말을 타고 음식을 몇 입 먹고 딱딱하고 찬 땅바닥에서 잔 다음 또 같은 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터였고 그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는 신들만 알 노릇이었다. 망할 여자. 그는 포획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힘겹게 길을 오르면서 되새기고 중얼거렸다. 망할 여자와 망할 스타크. 그 기억은 아직도 쓰라렸다. 저녁 식사를 주문하다가 눈을 한번 감았다 뜨니 방 안 가득 무정한 남자들을 마주하고 있었고 지크는 검에 손을 뻗었으며 뚱뚱한 여관 주인은 세댄 소리를 질러댔다. 칼은 안 돼요. 여기선 안 됩니다. 제발요, 나리님들. 티리온은 둘 다 난도질 당하기 전에 서둘러 지크의 팔을 잡아내렸다. 예의는 어디에 뒀나, 지크. 우리 선량한 주인이 칼은 안 된다 하지 않나. 부탁대로 해야지. 그는 불안함이 드러날 게 뻔한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는군요, 스타크 부인. 저는 아드님에 대한 공격에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